최근 앤트맨 앤 와스프가 개봉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올해 마블의 첫 작품이기도 하고 이후 이야기의 축을 이끌어 나갈 중심 영화라서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마블 사랑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 증거로 마블 영화의 수익에서 북미를 제외하면 중국, 영국 다음이 우리나라죠. 전 세계 영화 시장 순위에서 한국이 6에서 8위 정도인 걸 감안하면 시장 규모 대비 엄청난 인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을 뒤흔드는 마블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수요 시장, 마블과 영화 시장의 히어로 무비입니다. 1996년 마블이 파산을 선언합니다. 당시 마블을 소유하던 로널드 페럴먼과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의 다툼 때문이었죠. 페럴먼은 1989년에 마블을 인수하면서 마블의 IP 자산을 활용한 제2의 디즈니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91년에 마블을 상장시키고 트레이딩 카드 회사와 유통회사를 인수한 후에 토이비즈라는 회사와 마블 캐릭터의 자유이용권인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를 토이비즈의 지분과 교환했죠. 90년대 초반까지는 마블이 진짜 잘 나갔습니다. 코믹스도 잘 팔렸고 장난감 사업도 잘 되었으니까요. 또 당시 미국 TV에선 스파이더맨과 엑스맨 애니메이션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90년대 중반 코믹스 시장의 수집 거품이 터졌고 코믹스는 더 이상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블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에 다른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들인 돈이 모두 부채였기 때문에 마블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이때 칼 아이칸이 개입해 4천만 달러의 마블 채권을 사면서 페럴먼과 경영권 분쟁에 돌입했는데 이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페럴먼이 마블에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마블의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를 가진 토이비즈 측이 마블을 인수하면서 파산에서 건져내고 채권자들에게 주식을 주기로 하면서 최종 승자는 토이비즈가 됩니다. 페럴먼과 아이칸은 둘 다 회사에서 축출됐고요. 토이비즈의 경영자이자 소유자였던 아이작 펄머터와 아비 아라드는 마블을 소유하고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비 아라드는 90년대 인기 애니메이션이었던 엑스맨의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했을 만큼 마블 캐릭터의 영상화에 적극적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마블을 인수했을 당시에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블이 파산한 동안 마블의 히어로 중 인기가 가장 많았던 스파이더맨의 영상화 권리와 영구 소유권이 소니로 넘어갔고 페럴먼이 마블을 인수하기 이전에도 인기 있는 히어로의 영상화 권리들을 쪼개서 영화사들에 팔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비 아라드는 판권을 가진 영화사들과 같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98년에 블레이드가 히트를 치면서 마블의 부활을 서서히 알리기 시작했죠. 뒤이어 엑스맨과 스파이더맨이 개봉하면서 연거푸 대박을 터뜨렸고요.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 영화들은 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이 났으면서도 마블 측이 거둬들인 수익은 고작 몇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마블은 영화의 흥행으로 인한 관련 상품 판매 수익에 만족해야 했죠. 2003년에 데이빗 마이셀이라는 사람이 아이작 펠머터를 찾아와서 영화를 남이 만들게 한 뒤 로열티만 받을 게 아니라 마블이 직접 영화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코믹북에선 히어로들끼리 서로 엮이고 이야기가 교차되는데 영화라고 못할 게 뭐냐는 얘기를 했어요. 이 조언을 받아들인 펄머터는 메릴 린치와 담보대출 계약을 맺습니다.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히어로의 판권을 담보로 5억 2,500만 달러를 빌린 거죠. 이렇게 빌린 돈으로 마블은 아이언맨과 블랙 위도우, 헐크 등에 대한 권리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제작비에 다 보탰죠. 이게 지금 와서 다 잘 돼서 괜찮은 거지 영화가 실패했으면은 마블이 담보로 잡았던 히어로들의 판권은 메릴 린치로 팔려나갈 수 있는 대출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화를 진행한 수장으로 엑스맨의 영화화에 참여했던 케빈 파이기를 임명합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망하는 상황이었죠. 2008년 아이언맨이 개봉을 합니다. 사실 아이언맨은 원래 마블 히어로 중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1억 4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였고 월드 박스 오피스 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죠. 이 중에서 제작사가 50% 정도 되는 수익을 가져가니까 제작비를 빼고도 1억 5천만 달러의 이익을 거둔 거예요. 모든 게 불확실하던 상황에서도 큰 성공을 이끈 아이언맨이란 캐릭터와 주연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마블이 특별 대접을 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실 당시 마블이 밀던 주력은 인크레더블 헐크였습니다. 당시 마블이 판권을 소유한 히어로 중에서도 헐크의 인기가 가장 높았거든요. 제작비가 근소하게나마 헐크 쪽이 더 높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언맨과 한 달 차이로 개봉을 하면서 마블 히어로 무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쭉 이어지게 만들려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예상외로 실패해버립니다. 제작비 1억 5천만 달러에 월드 박스 오피스 2억 6천만 달러, 제작사인 마블이 가져가는 수익은 1억 3천만 달러니까 2천만 달러를 손해본 거죠. 아이언맨의 대성공이 아니었다면 마블의 영화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후 마블 측에서 헐크 단독 영화의 제작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받고 아이언맨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끌어올립니다. 2009년 디즈니가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40억 달러의 금액으로 인수를 했어요. 2000년대 들어 디즈니는 마블과 로열티 관련 분쟁을 몇 번 겪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마블의 영화 계획이 성공
성공적인 첫발을 떼는 걸 보고 IP 확보와 더불어 법적 분쟁도 끝낼 겸 마블을 인수한 거죠. 그리고 2010년 아이언맨 2편을 통해서 아이언맨과 인크레더블 헐크 때 살짝 뿌려두기만 했던 크로스오버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어요. 뒤이어 만든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도 작지만 성공을 거두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히어로들의 크로스오버 영화 제작이 이어집니다. 바로 어벤져스죠. $2억 2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월드 박스 오피스 15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마블 축의 수익은 7억 5천만 달러가 넘었는데 그야말로 제대로 성공의 가도에 오른 거죠. 어벤져스는 당시 영화 관람객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1978년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 이후로 관람객들은 히어로 무비에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상태였어요. 슈퍼맨, 배트맨, 그리고 스파이더맨까지 각각의 히어로들이 그들이 속한 세계관에서 본인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에 매료되었지만 그 히어로들은 오직 그 영화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었어요. 다른 영화나 다른 캐릭터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마블의 어벤져스가 등장하면서 서로 다른 영화에 나왔던 히어로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류하는 크로스오버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전개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고요. 관람객들은 바로 여기에 매료된 거죠. 어벤져스의 대성공은 영화계에서 흥행 보증 수표가 되었습니다. 영화사들은 영화가 성공을 거두면 후속편을 만들고 싶어 하죠. 전편의 인기를 바탕으로 후속편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흥행할 수 있으니까요. 영화사들이 007 같은 시리즈를 부러워했던 것도 IP가 가진 수명과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한 영화라도 3편 이상의 연작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요. 여기에 감독이 겪는 매너리즘의 문제도 있죠. 그렇게 후속편은 전편보다 못하다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블의 히어로 무비들은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히어로 무비들이 각각의 후속편을 내는 데다 크로스오버로 엮이면서 수명을 늘려나갔습니다. 어벤져스의 성공은 별로 인기도 없던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의 성공으로도 이어졌죠. 그야말로 무한히 후속작을 찍어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정점을 찍었던 것이고요. 영화 한 편을 10억 달러 이상 성공시키기 만 해도 초대박인데 엔드게임까지 21편의 영화 중에 9편의 영화가 10억 달러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으니까요. 모든 영화 제작사들의 꿈 그 자체는 다름없었던 거예요. 물론 제작자들에겐 꿈일 수도 있지만 모든 영화 관계자들이 원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2019년에 마틴 스콜세지가 했던 비판도 바로 이런 맥락이었죠. MCU 같은 획일화된 프랜차이즈가 영화계를 점령하다 보니 다른 영화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분명 마블과 MCU가 만든 세계관과 영화들이 영화사들에게 확률 높은 성공을 가져다 주긴 했죠. 하지만 그로 인해 영화 산업의 다양성은 줄어들고 영화에 담긴 메시지는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의미였어요. MCU에서 팔콘이자 2대 캡틴 아메리카를 맡은 배우인 앤서니 매키도 2018년 런던 코미콘 인터뷰 당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Like there are no movie stars anymore. Like Anthony Mackie isn't a movie star. The Falcon is a movie star. And that's what's weird. 원래도 영화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면 사람들은 배우를 배우로 기억하기보다는 캐릭터로 기억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같은 캐릭터를 오래 하기보다는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려고 하죠. 그런데 마블의 MCU가 거대 프랜차이즈로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하나의 캐릭터를 오래 맡는 배우들이 생기다 보니 배우는 지워지고 캐릭터만 남게 된다는 것이 앤서니 매키가 한 말에 담긴 뜻이죠.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공백이 생긴 현재 마블의 히어로 무비들은 엔드게임 당시만큼은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앤트맨 앤 와스프가 마블과 디즈니에게 중요한 거죠.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영화니까요. 마블이 만든 세계는 벌써 15년째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